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리고 오답률 1입니다. 오답률 1입니다. 자, 이 문제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우선 왜 난이도가 높았냐면 일단 그림이 굉장히 일단 좀 복잡하게 나왔고요. 복잡하게 나왔고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문항을 많이 풀었죠? 시선 방향과 나란한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풀었는데 각도가 이번에 주어졌어요. 즉 시선 방향에 대해서 공전 궤도면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항들을 보면, 이러한 그림을 보면 머릿속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얘네들이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시선 방향이 있죠. 시선 방향과 이 공전 궤도가 나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좀 그려줄 수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시선 방향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시선 방향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얘네들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각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잘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만큼 시선 속도가 탁 다가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0이고요. 다시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만큼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잘 되는데 얘네들이 각도가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 방향에서 최대 시선 속도가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져요? 수직한 방향과 여러분들의 시선 방향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별들이 가고 있을 때, 즉 이렇게 별들이 가고 있을 때 시선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시선 방향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중심별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느냐?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의 공전 궤도입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를 그리면 또 누구의 공전 궤도를 그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별의 공전 궤도도 그려주고요. 시선 방향이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 공통 질량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행성이 기역 위치에 있죠. 행성이 기역 위치에 있다는 건 바로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즉 관측자와 행성이 가장 가깝다. 가까울 때 그러면 항성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기 때문이에요. 같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각각 마주보면서 돌고 있어요.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 기역에 위치할 때 기역에 항성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니은의 위치는 여러분들 여기 있던지 니은은 아니면 뭐 어디 정도 여기 있던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죠, 우리가. 그런데 행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항성은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역보다는 관측자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일단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시선 속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봐. 자, 만약에 시선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측자가 바라보고 있는데 요 평면상에서 원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는 속도를 예를 들어 만약에 V라고 하면 이 관측자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동일한 평면상에
공전 궤도에 의해서 최대의 시선 속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공전하고 있는 그 속도로 나올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순간에 있을 때는. 되셨습니까?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 얘가 기울기가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얘가 기울어져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요.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뭐 요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시선 속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속도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속도입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V가 되겠죠. 원래는 각도가 기울어지지 않으면 V로 나와야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속도가 또 분산이 되어 가지고 나의 시선 방향의 속도만 관측되기 때문에 나누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주느냐? 바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또 나누어져 가지고 어떤 성분만 들어온다? 이 성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세타죠? 그러면 얘가 세타죠?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V 공전 속도면 코사인 세타만큼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시선 속도로. 그러니까 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선 속도는 커지고요. 세타 값이 크면 클수록 속도는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요렇게 다가오고 멀어지고 다가오고 멀어지죠? 그러면 공전 궤도면이 점점 각도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완전 90도까지 됐어. 90도까지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시선 속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선 속도가 없죠. 나에게 다가오고 멀어지는 게 없어. 세타 값이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얘가 점점 줄어가지고 그냥 시선 속도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90도가 되면.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선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관측자로부터 S까지의 거리는 P가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니은에 위치할 때가 가깝다. 그렇죠. 기역에 위치할 때는 여기 있었고요. 니은에 위치할 때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 S까지의 거리죠. 거리는 P가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니은에 위치할 때가 관측자로부터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복이고요.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니은. 자, T2에서 T3 동안 S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 여러분들 흡수선의 파장 나오지? 그러면 생각하지 마요. 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하고 람다 제로 하나 표시해야 돼요. 됐죠? 람다 제로 표시해야 돼. 그리고 T2, T3가 어딘지 봐. T2는 지금 보니까 시선 속도가 가장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때예요. T2가 언제야? T2가 여기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T3는 다시 0이 되죠. T3는 0이 된다는 게 바로 접선 속도, 시선 방향에 대해서 전혀 속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T2일 때는 가장 나에게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대의 청색 편의를 나타냅니다. 여기가 람다가 아니고 여기가 T2시기란 말이야. T3 시기는 다시 람다 제로로 가야 돼요. 시선 방향의 속도가 바로 파장 변화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없는 이곳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니은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2에서 T3로 오려고 하면 얘는 파장이 점차 어떻게 돼야 돼요? 파장이 점차 길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틀렸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다가오네? 다가오니까 짧아지겠지? 니은 오케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속도가 파장 변화량에 비례해요. 그래서 T2에서 T3로 가면서 파장이 점차
길어집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보도록 하죠. 이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네요. 세타가 작아지면, 즉 요 경사 각도가 아니라 요렇게 될수록 최대의 시선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커집니다. 이 진폭은. 되셨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